이번 시간에는 IP 주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주소다 그러면 IP 주소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살잖아요. 그 집주들마다 집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집 주소를 사용해요. 그것처럼 IP 주소라는 거는 인터넷상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들을 전부 다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인터넷 주소를 보고 IP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에 나온 IP 주소는 IPv4예요. IPv4. 우리 인터넷 주소 IP 주소에는 IPv4가 있고요. IPv6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IPv4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8비트씩 8비트씩 나눠요. 나눠서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8비트씩 나눌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마침표, 점을 찍어서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2.168.0.1이다 하고 이렇게 생긴 주소가 IP 주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2비트다, 8비트다라고 썼지만 얘는 이진수를 기준으로 해서 32비트, 8비트고요. 여기서 얘를 들어 놓은 거는 이제 10진수로 표시한 겁니다. 이 IPv4라는 IP소는 원래 이진수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진수로 되어 있으면 읽고 쓰고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10진수로 바꿔서 읽고 쓰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소는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E 클래스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총 5개로 나눠지는데 이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나눠진다. 그 얘기는 인터넷 주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중대형 통신망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다 그러면 소규모 통신망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일반 PC방 같은 데 쓰는 게 전부 다 C 클래스고요. 그 이상의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게 B 클래스,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사용하는 게 A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제일 크기가 큰 거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요 E 클래스라는 건 이제 테스트할 목적으로 통신망을 새로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E 클래스. 그 다음에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멀티캐스트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화상 회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상 회의를 하죠. 그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여러 명한테 데이터를送신하고 수신하고 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이제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이제 D 클래스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IP 수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A 클래스다, B 클래스다, C 클래스다 해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길이에 따라 나눠진다 그랬죠.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나눠지는데 요 회색으로 표시된 게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흰색으로 표시된 게 호스트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부분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 내가 못 쓰는 부분, 딱 정해진 거. 이거는 무조건 이거 써. 그리고 딱 정해 놓은 거고 호스트 부분은 내가 변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보고 호스트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은 내가 쓸 수 있다 없다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땅을 이만큼 샀어요. 크게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하나 짓고요. 여기도 아파트 동 하나 짓고요. 여기도 지을 수 있어요. 이때 동에다가 이제 숫자 붙일 수 있죠. 뭐 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그렇게 붙여도 되고 101동, 102동, 103동하고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201동, 202동, 203동 그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번지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뭐 마포구, 서교동 몇 번지다 하고 이렇게 딱 번지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 부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보고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하고요. 호스트 부분이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몇 동으로 할 건지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IP 수는 아까 8비트씩 나눠서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덩어리, 여기는 두 번째 덩어리, 여기는 세 번째 덩어리, 여기 네 번째 덩어리 하고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덩어리만 딱 막아 놓고 나머지 거 너 써. 그리고 준 게 우리 A 클래스예요. B 클래스는 이제 2개 덩어리 막아 놓고 나머지 2개는 내가 쓸 수 있게 해준 게 B 클래스. C 클래스다 그러면 새 덩어리를 막아놓고 마지막 부분만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C 클래스입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거 써라 쓰지 마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써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다 그러면 요 뒤에 마스크라는 말 들어가죠. 요 마스크로 좀 기억 좀 하세요. 우리 사람들도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입이 가려져서 안 보이죠. 마스크는 어디까지 못 쓰는지 그걸 표시해 준 거예요.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어디까지 못 쓴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진수로 원래 돼 있다 그랬어요.
한 덩어리가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총 전체 32비트인데 8비트씩 나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 첫 번째 덩어리를 전부 다 1로 전부 다 쓰게 되면 이거를 10진수로 구하게 되면 2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255예요. 10진수로. 그래서 255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A 클래스는 숫자로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하면은 255.0.0.0 하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255라는 숫자가 있는 부분은 내가 못 쓰는 부분, 0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럼 B 클래스다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못 쓰죠. 두 번째 덩어리 못 쓰죠. 세 번째, 네 번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는 숫자로 표시하면 255, 255, 0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C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세 개 묶어놓은 거, 세 개 못 쓰게 막아놓은 걸 보고 C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255점, 255점, 255.0 하고 이렇게 표시된 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가 다 달라요. 255가 한 번 들어가냐, 두 번 들어가냐, 세 번 들어가냐 그 차이입니다. 255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못 쓰는 부분, 0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써도 된다. 그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IP 주소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덩어리의 숫자가 얼마로 시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A, B, C 클래스를 우리가 나눠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127번까지 그렇게 써 있으면은 그게 A 클래스예요. B 클래스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28번부터 시작해서 191번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B 클래스고요. C 클래스다 그러면 192번부터 시작해서 223번까지 그렇게 사용되는 주소를 보고 C 클래스라 그래요. 나머지 거는 이제 멀티캐스트용 실험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주소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P 주소, 각 클래스마다 IP 주소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첫 번째 숫자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예로 써놓은 거 보니까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92죠. 192다. 그러면 이 주소는 무슨 클래스에 해당해요? C 클래스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IP 주소가 10.10.10.0이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소는 무슨 클래스에 해당해요? 10으로 시작하니까 1부터 127까지가 A 클래스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클래스의 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의 숫자가 몇 번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도 A, B, C를 구분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IP 주소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IP 주소의 정확한 개념하고 구성 체제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IPv6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가 IPv4거든요. IPv4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쓰다 보니까 주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IPv6입니다. IPv6의 특징하고 나는데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IPv6는 IPv4를 사용하다가 주소가 부족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IPv4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게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IPv6요. 얘는 일단은 주소 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IPv4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IPv6는 128비트로 아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Pv6는 128비트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IPv4보다 자료 전송 속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증성이나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이런 지원으로 보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IPv4 기존에 쓰던 것과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서 서로 상호 호환하면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주소의 확장성이 됐던 융통성이 됐든 연동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 제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상된 멀티미디어 이런 기능도 지원해요. 그리고 IPv4보다 등급별로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 보장이 용이합니다. 해서 다 좋은 말들밖에 없죠. 이런 게 IPv6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28비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IPv6는 총 128비트로 되어 있어요. 총 128비트로 되어 있고 16비트씩 16비트씩 다 잘라서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부 다 콜론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2진수로 표시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전부 다 16진수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6진수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부분으로 그렇게 생겼고요.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IPv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라는 게 있고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고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니캐스트라 그러면 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에 통신하는 걸 보고 유니캐스트라고 하고요. 얘는 단일 송신자, 단일 수신자들끼리 1대1로 통신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다 그러면 이제 멀티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해서 단일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간에 통신하는 걸 보고 얘기하고 얘는 1대 N 통신 방식에서 주로 사용해요. 멀티캐스트다 그러면 그냥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인터넷 방송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방송을 하면 여러 명이 그걸 시청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멀티캐스트.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다 그러면 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인데 이 단일 수신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단일 수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1대1 통신입니다. IPv6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나눠줄 때 주소를 체계별로 전부 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주소 낭비를 줄여서 간단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P 주소 표현하는 방법이요. IP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6진수로 전부 다 표시가 되고요. 중간중간에 전부 다 콜론을 찍어서 8개의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 8개의 부분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IPv6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소가 있을 때 이걸 좀 더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주소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맨 앞에 오는 그런 0은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0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000 하고 써져 있죠. 0이 막 써져 있습니다. 이런 0들은 줄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있던 0이 없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 글자가 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0이 연속으로 계속 오죠.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해서 그냥 0, 0, 0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0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FF가 있는데 여기 그냥 0을 생략하고 FF 두 글자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오는 0은 한 덩어리, 한 부분에서 앞에 오는 0은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더라. 근데 중간에 있는 이런 0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간 거는 생략 못 하고요. 앞에 것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뭐 할 수 있냐? 0이 연속으로 오는 경우 연속된 0은 전부 다 이렇게 콜론을 두 번 찍어서 생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거. 이 파란색 부분은 0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오죠.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생략을 해서 콜론 두 개 찍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8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생략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면은 두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게 여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무조건 8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몇 개 부분이 사라진 건지 여기서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0이 오는 경우 생략하고 콜론 두 개 찍어서 생략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써놨어요. 만약에 여기도 0이 연속으로 오고 여기 0이 연속으로 와요. 이렇게 오면 두 부분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곳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뒤에 부분 생략한 거, 뒷부분 생략해서 이렇게 점 두 개 찍어 놓은 거. 이게 얘고요. 뒷부분 생략한 거고 지금 얘는 이제 앞부분 생략해 놓은 거.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생략하든 뒷부분을 생략하든 둘 중에 한 곳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둘 다 내가 생략했다? 그거는 몰라요. 몇 개 덩어리가 숨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연속되는 부분이 두 곳일 경우에는 딱 한 곳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IPv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IPv6는 128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특징 요것들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메인 네임이다. 그럼 도메인 네임은 원래 인터넷 주소가 전부 다 숫자로 된 IP 주소잖아요. 그 IP 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만약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쓴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외우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문자 형태로 표시해 놓은 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이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국가 명도 나타내주고요. 소속 기관 분류, 기관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나타내고 기관 이름도 나타내고 호스트 컴퓨터 명도 나타내고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냅니다. 해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도메인이에요. 해서 KR이라는 게 최상위 도메인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도메인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 DNS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주소를 쓰게 되면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이거를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게 DNS다. DNS. 그래서 이 DNS가 꼭 있어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문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용되는 도메인의 종류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상업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거랑 이제 기타 국가에서 쓰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업기관이다 그러면 COM을 쓰거나 CO를 씁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EDU를 쓰거나 AC 요걸 써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기관이다 그러면 NET를 쓰거나 NE를 쓰거나 이렇게 쓰고요. 비영리 기관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ORG를 쓰거나 OR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GOV를 쓰거나 GO를 써요. 그리고 연구기관은 RE를 쓰고 군사기관은 MIL을 쓰고 국제기관이다 그러면 INT를 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보고 쓰고 다 하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다 그러면 이제 ES 사용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다 그러면 이제 MS 쓰고요. 고등학교다 그러면은 HS 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거죠. 엘레멘터리 스쿨, 그 다음에 미들 스쿨, 그 다음에 하이 스쿨 해서 그거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 이상, 대학이나 대학원이다 그러면 AC 써요. 아카데미. 그리고 개인이다 그러면 이제 PE, 퍼스널 해서 PE를 쓰고, 특수학교다 그러면 SC, 요걸 사용합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편하겠죠. 다음 중 상업기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하고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도메인 네임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하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DNS라는 거는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수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DNS 서버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URL의 도메인 이름이랑 호스트의 이름은 DNS 서버라는 곳에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DNS에 등록된 호스트들을 도메인별로 이제 계층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문자로 된 주소는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DNS라는 아이가 이렇게 IP 주소로 변환을 시켜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DNS가 이런 거구나 라고 잘 기억하세요.